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미련이 있어서 그 쭉정이를 걷어서 같이 뿌리기도 해. 뭐 효문스님 같은 사람들 다 이게 조금 썩은 쭉정이 좀 대를 하다가 요새 감옥에 또 알맹이 걷기도 해. 벽치를 딱 담그잖아. 행자한테 담가보잖아. 담그면은 쭉정이는 떠버려. 근데 그 깔아놓은 알맹이를 걷어가지고 이제 목판에다 이제 뿌리죠. 봄에. 지금쯤 이제 나락 그 뿌릴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40일 좀 지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모를 쪄가지고 다시 이식 작업하잖아요. 이식 작업하는데 그때 이제 강원 졸업하고 비국에 받으면 이제 다시 이식 작업하기 좀 된다고 이제 보면 돼요. 그것을 이제 선방 갈 사람 선방에 가고 이놈 갈 사람 저놈 갈 사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흩어져서 자기 영양껏 이제 자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곡식으로 자라가는 선지식들 또 다른 선지식들 목으로 밀어넣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를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강원을 졸업하고 비교를 받고 석방도 댕기고 또 지금 부족했던 부분 강원 졸업하면 책을 안 보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책도 보고 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복지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데 대에서 정치라면 골치 아픕니다. 저렇게 죽은 20년 넘어 30년 돼가 이런 사람이 저 정도 되면 이제 백중날 좀 지난 것 같아. 백중, 한여름을 지났다는 1년 내로 봄이 아니고 가을이 다 되고 찬바람이 싹싹 불어오는데 그때까지 고개를 못 숙이면은 나락이 입지를 못해요. 쭉쟁이가 되는 거야. 효문선이 예. 찬바람 불기 전에 어쨌든지 고개를 숙여버려야 돼. 나락이 익을 때 유심히 보면은 처음에 물이 차가 있어, 나락 안에. 애들 나락 봤나? 나락, 저기, 백중물에 비례 되면은 나락 안에 물이 있거든, 물. 그게 나중에 쌀이 되는 거야, 쌀. 그죠? 물 있잖아, 물. 처음에 물이 차. 내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햇빛 들어올 때 투명하게 나락을 찍어보면은 안에 물만 있어. 그 물이 이제 하루 조금씩 정말 좁쌀처럼 연걸어 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쉴 데 없이 쓱 지내다 뻣뻣해가 찬바람 부는데도 이게 인생이 급한 줄 모르고 고개를 못 숙이면은, 물이 안 차면은 죽쟁이도 아무리 수학대가 돼도 거둘 게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정진하시고 공부를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바람 불기 전에 고개를 숙입시다. 고개를 숙입시다. 예,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전체 온 들판이 고개를 다 숙이거든. 그걸 뭐라 하면 일제이라고 해요. 일제이. 가지런할 제자. 한결같이 가지런하게 쓰는 그걸 일제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해요. 온 들판의 곡식이 쭉쟁이 하나 없이 다 같이 고개 숙이기를 바람하는 것. 해도가 이때는 내가 좀 시인 안 걷네. 네,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좌번호 가르쳐? 네, 300.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이롭게 발심하게 되는 건데요. 모두 다 부지런히 강대한 선거는, 그죠? 눈에 띄는 것마다 착한 일은 어쩌든지 중선봉행이라 어쩌든지 착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신상 마음이 항상 떳떳하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처지에 상관없이 낮게 있든지 높게 있든지 상관없이 밤낮 없이 어떻게 희족한다. 아주 기쁘고 만족한다. 한이심이 어디서 돋았어요? 아까 초지에서 돋았잖아요. 그죠? 천상 같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구조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환경 구조를. 효문선 감탄 안 하겠어요? 지금 구조 보니까, 그지? 우리 시를 지금 며칠 사이에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구조 해놨는 거 벅차잖아요. 어떻게 옛날 사람들 높고 낮고 우리도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이 얽매임 속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거야. 여기서 일탈해가지고 자유는 그거 누가 못하는 거야. 안 보고 안 끄달리는 거 누가 못하냐. 보고도 안 끄달리는 건 장한 일이거든.
물에 휩쓸려가지고 파도 속에 있으면서도 난파선이 되지 않는 이게 장한 일이지. 뭐 육지에 있어가지고 뭐 파도 그반내는 누가 못하는 거야. 잔잔한 바다는 나도 그 배 몰고 다닌다.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번뇌롭고 할 때 마음을 조절 잘하는 것이 수행자의 목이라 이거지. 예.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삼지는 모두 다 근염지 항상 이제 마음에 그냥 꽉 처음에 이제 바깥으로 서서히 그 자전거 타는 연습하고 넘어지는 스케이트 타는 수습하는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염지 자라깨나 마음속에 일체 재불의 소유 명언이야. 이때부터는 부처님을 명호를 가슴속에 지닌다고 염불을 한다는 것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염원이 강력한 거라. 그 다음에 계획은 조복 일체 중생을. 일체 중생을 조복시키는 방법은 일체 중생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다. 학인들이 이제 방학을 땡겨가려 한다. 처음에 안 된다 하지. 두세 번이라면 결국은 내가 방학 날짜를 정해보면 거의 없고 거의 학인들이 정해놓은 그게 끄달려 땡겨야 되는 거야. 그래도 잡아 땡기기는 못 간다고 이제 싹 늦추기는 하지. 근데 그 뭐 내 기분대로 강기 기분대로 해가지고 방학 저만큼 넣자라고 주지가 15발 티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 덕후 선생님하고 며칠 안 하는 거야. 딱 이따 방에서 아침에 도장 찍어놔서 안 돼. 돌아갔어. 오후에 또 하는 거야. 왜 왔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2번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찍어줘야 되겠다. 뭐야. 선생님 3번만 가면 찍어준다. 여기서 3번 와가지고 안 찍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좀 그 해는 거 쓰지 마. 야비한 거야. 사람 약점을 그런 식으로. 안 된다면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또 보내놓고 나면 별로 안 좋아. 그럼 약해졌다 싶을 때 와서 한 번 더 오는 거야. 태국에 지금 내가 여러 번 내 공격 당했지. 나한테 내보다 더 잘하는 게 하경생. 3번만 공격하면 무조건 무너진다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조복은 일체 중생을 조복해서 어떻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해탈케 한다. 어쨌든지 간에 자기 문제를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문제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간 태양도 우리 문제를 신경 써가지고 태양은 뭐 준법 없이 줬지만 곡식이 다 자라잖아. 꽃이 다 피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피는 꽃들은 뭐 꽃이 핀다? 해바라기 같은 거, 열이 많은 거죠? 다른 꽃도 다 피지만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호박 같은 거는 태양빛에 피는 거죠. 달빛에 피는 건 달맞이 꽃이라든지 박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녁에 이제 같이 달빛 모아서 피고. 그래서 코스모스는 보니까 잡강을 삐쳐가지고 지금 가을에도 막 피고 그래버리대. 요새 빛이 많으니까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게 아니고 전등이 많으니까 그지? 날도 따시고 뭐 이랬더니 뭐 여름에 막 피어버려. 코스모스 한들 가을길을 걸어가면 내려야 김상희 노래가 딱 되는데 가을길이 아니고 여름이고 뭐 다 피어버려. 중은 산삼꽃과 약초의 꽃과 똑같은 것인데 약초가 들어가면 꽃은 별빛을 못 얻어서 피는 거다. 그게 무슨 뜻인가? 여기 나오는 대로 한약에서 약초가 산삼이나 이런 꽃은 별의 전기를 타고 이렇게 핀다 그래요. 그러면 기공 같은 거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우리가 천태종 하잖아요. 천태라고 하는 말이 하늘의 중심이라 지금 하늘 얘기 많이 나오죠. 기공부터 하다 보면 이렇게 천태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 안심년의 중심도 있지만 지구의 중심도 있지만 또 우주의 중심도 있고 하늘의 중심이 있거든. 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번뇌의 중심 속에서 사는 사람하고 이 진심의 중심 속에서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망상의 중심을 두고 자기가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지? 대일스. 망상의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예? 오직 진심의 중심을 두면은 해결 안 됐던 문제들이
즉시에 해결되는 게 정말 많아요. 천수경이 거짓말이 아니거든. 백금 적집 제가 어떻게 1년에 돈 탕진할 수 있는 건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진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진심.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하안경을 보면서 그냥 글만 새기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봐요. 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10명씩 다 묶어 놓을 때는 10명만 하고 싶었겠어, 그죠?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할 수 없이 10명 하고 그 뒤에 말은 뭐라 했어요? 그 수가 뭐라고 나왔죠? 이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부사의 수라 또 뭐 기수가 무량하다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량이 없는 것이다. 참새 몇 마리 있겠지? 이 세상의 새 종류는 참새, 제비, 부엉이, 독수리, 매, 솔개, 학, 닭, 타조 타조나 닭 같은 건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리가 굵어가지고 못 나는 거야. 그것이 새가 날아가려면 다리 속이 텅 비어야 되고 귓속도 텅 비어야 돼. 이제 뼛속까지 텅 비어야 날 수 있거든. 중도 속을 텅 비어야 돼. 그 욕심이 꽉 차면은 중이 날지를 못해. 그 어떻게 중이고. 대표적인 사람 누구? 대기실이. 대기실이.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누구? 야, 그렇습니다. 접니다. 라고 그래야지. 내가 그래, 같이 해보자. 아직 공부 좀 해라. 그와 같은 새가 10종류 있고 이것이 상수가 되어 그와 같은 수가 또 다 기수 무량하다. 이 세상의 나무는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뭐 매화나무, 사철나무, 대나무, 그다음에 느티나무, 팽구나무, 또 뭐 있죠? 물풀의 나무, 오동나무 이와 같은 것이 상수가 되고 기수가 또 무량하다. 이렇게 하늘의 별은 뭐 어디 북두칠성, 북극성, 오리온자리, 사냥꾼자리, 고음자리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그와 같은 수가 상수가 그것이 상수가 되고 그와 같은 무리들이 불가사의 불가침 수가 저 하늘의 별이 있었다. 사람도 범어사 학인들은 누구였지? 뭐 어디 대행스님, 현상스님, 효목스님, 그 누구지? 좀 모자란 스님 좀 누구요? 해당스님 또 더 모자란 사람 법령스님, 효명스님, 그 다음에 저 콩시마타 누구지? 태콩스님 콩태자였나는 병문스님, 뭐 강, 뭐 콩태자 중간 이와 같은 10명이 상수가 되고 그 외의 학인들도 기수 무량한 사람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제 법무사 대령 누구누구지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 어른들 10분 꼽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숫자들이 기수 무량하다는 얘기들을 이 하음의 이치를 이렇게 밝혀 이게 한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또 이 물건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수는 항상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만목청산이라 내 눈에 청산이 가득가득.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노루도 청산이요, 참새도 청산이요, 구름도 청산이요, 저 달빛도 청산이요, 계곡의 물도 청산이요, 계곡의 바위도 청산이요, 계곡의 나무도 청산이요, 온 세상이 청산이요. 네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눈, 코, 귀가 전부 내 인생이요. 어린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빨 빠져도 내 인생이요. 머리 빠져도 내 인생이요. 똥을 싸도 내 인생이요. 밥을 먹어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이 베개가 있다면 항시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자기의 중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그마한 거, 이거 없으면 난 죽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야. 내가 뭐 주지 않으면 죽을 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안 죽대. 목숨 걸고 한다는데 안 죽어. 한 번도 안 죽대. 목숨 안 걸린다. 그래도 법률선생님, 의사선생님이 퇴임을, 저 중간에 이게, 어떻지? 양보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나와의 공약은 지켜야 돼. 나와의 공약은 지켜야 돼. 형무님 어떻게 생각해요? 형무선 의사선생님이 내가 공약을 안 지킨 게 몇 개 있거든.
이 도서관 지진다 해놓고 도서관 다 설계까지 다 했거든. 5천만 원, 그죠? 설계했는데, 그게 중간에 이상한 일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어떻게, 그 예산이 날라갔잖아요, 그죠? 내일 뭐, 오늘 저녁에 내 만나면 따질 거야. 빨리 내놔, 도서관.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부처님 명언은 그런 뜻이고, 일체 중생도 그런 뜻이고, 제5지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부지런히 뭘 수습한다? 자제방편 강대법문이라. 난성기라고 하죠. 제5지는 일반적인 기업들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누가 오든지 앞으로 오면은 뒤로 치고 뒤로 오면은 앞으로 치고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그것이 자유자재한 것이야. 밤이면 자유롭고 낮에는 자유자재 못하고 하긴 때는 제일 자제로운 방법은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면 자유자재, 과한자재. 하긴 때 놀면 그것부터 구속이다. 어른이 돼서 가지고 이제 법문 한마디 못하면 그걸 아양성이라고 그래. 아양성. 중은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문에서 배웠어요. 실차 말법, 실비상, 불법, 무인도, 기장, 위외동호, 선자간, 그 다음 뭐죠? 부정인각, 변성당, 장전토운, 여강국, 공복고심, 사하양. 그때 사하양이라 나오죠? 봉건, 부연, 휴계차, 명도, 지옥, 보시자. 아양성이 있어요. 중국에서. 벙어리 앞자, 매 하고 울지 못하는 양. 염소가 울지 못하면은, 그 뭐 안 되잖아요. 그죠? 중이 법문 못하는 중을 벙어리 양과 같다. 뭐 참선을 해봤나? 경전을 읽어봤나? 요렇게 살면은, 효무, 아무기 되fun다. 아무기. 효무기 아니고, 발글 효자가 아니고, 벙어리 효자, 벙어리 아자 돼. 아무기. 이 되fun다. 해등은 이제 아등이 되고요. 아등이. 이 세상의 중은 어떤 잘못을 하면 참회를 할 수 있는 일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도 아니고 태고인처럼 잘못을 모르면 어떻게? 태고인 오늘 제일 나쁜 걸 소임 맡은데 배역이 별로 안 좋아해. 무치성이 있어. 원스러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요거는 뭐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안 되고. 용수고사에 남겨놓은 거 진실성이 있어요. 진실성. 진실하다. 꿀을 딱 먹으면 안팎의 맛이 똑같아야 돼. 그거를 딱 쳐다보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그 진실한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곤란한 얘기는 차라리 안 할지언정 거짓말을 둘러댔어야 돼요. 난 내인데 오늘 하기들 중에 뭐 잘못하면 진실대로 얘기 다 하면 그 사람 약점은 별로 안 잡아요. 곤란한 얘기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어루만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거짓말 해보면 듣는 사람도 손해, 하는 사람도 손해. 되게 곤란하면 얘기를 하지 말든지, 얘기를 했으면 진실만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 나도 들은 놈 다 지키게 가자면 골치 아파. 나는 끝까지 남 얘기 끝까지 잘 안 들어서 그 야박한 게 아니라 너무 들은 놈 골치 아파. 어쨌든 나도 머리 툭 튀나 아픈데 인기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자제라고 하는 것도 아주 구속되지 않는 거. 남 때문에 존재하는 거는 자제나 자유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스스로가 존재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태고인은 편법을 잘 사용해요. 편법을. 태고인은 오늘 악역이 맨날 악역 중에 속하지만 편법은 법의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에 어떻게든지
남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정신 상태를 방편이라고 해요. 방법을 강구하는 거. 그럼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법의 틈을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는 세금 포탈하고 강당에서 뺀질거리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우리 효문스님 아니에요. 어쨌든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설마 강수님 날 자르겠냐 이게 도망가본다 지리산 가본다 지금 단식해놨다 이게 법에 그냥 편법을 이용해갖고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그렇다 내가 뭐 뭐라 하겠나? 꽂히지. 내 소임이니까 그거만 하는 거야. 이제 어쨌든지 간에 막 이게 여러분들 함도 보고 뭐도 보고 해서 함이 살아있으려면은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될 수 있고도 생각하고. 그래, 강대 법문이라. 자, 하나에 집착하면은 강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는 넓고, 우리 마음은 더 넓고 그렇습니다. 꺼지면은 허공이 되는 것이고 일어나면은 세계가 되는 것이라. 능경의 세계 기식편에 자세히 나오죠. 여기 조금 지나가다 보면 한경의 세계 성지품에도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다는 게 잘 나와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진법계, 허공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어나면은 뭐가 된다? 법계가 되고 텅 비면은 뭐가 된다? 허공계가 된다. 법계라고 하는 건, 허공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별이나 달이나 온갖 나무와 지수화풍이 여유롭게 견딜 수 있도록 무한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허공계라고 한다면은 그 허공 사이사이에 무량무수의 법계가 또 존재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육의식의 상태가 법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안이비 색성향 미촉 법 이것이 대표적으로 해서 어지적 경계가 법계라고 한다면은 이 법계를 주장하는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무심의 경지가 있고 그걸 진공이라고 하고 법계를 펼쳐지면은 영지라고 하는 신령스럽게 안다. 지지일자가 중묘 지문이라 영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텅 비어버리면은 텅 비지 못하면은 꽉 차지 못한다고 하는 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꽉 막혔다고 하는 것은 집착했다는 뜻이에요, 자꾸. 그 반야신경할 때도 그 텅 빈, 그 하강경에서는 진법계, 허공계가 다 하고, 진법계, 허공계, 이렇게 다 하는데, 법계를 다 하고, 진법계, 허공계, 뭐, 어레이 얘기했다면 진법계, 허공계 계속 나와요. 세계가 성취되고, 일어나면 뭐가 된다? 법계요. 꺼져버리면은 허공계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나무 같은 것도 톡 기운이, 흙 기운이 약해가지고 수에 밀리면 나무가 되어버리거든. 그 나무가 수에 밀렸기 때문에 나무를 짜보면은 물이 나오고, 나무가 씹어보면 단단하거든. 그럼 또 흙 기운까지 같이 있는 것이다. 그 돌 같은 것도, 그 마른 기운이 있으면은 그 묻이 되어버리고, 또 적신 기운이 있으면 바다가 되든지 강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데, 저는 돌 기운 같은 것도 저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불을 가해버리면 돌도 녹아서 흐르게 되고, 저기 또 물처럼 이렇게 흐르게 되고, 돌을 갖다 두 개 들고 어떻게 부딪혀보면 뭐가 되죠? 불꽃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능경 세계 기시 같은데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대가 나오잖아요. 능경 다 배웠지? 난 신기한 게 배우고도 그 관심이 없는 거라. 남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내가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면서 뭐 알고 싶지 않다. 이거 당장 어떻게 고시 좀 많이 좀 좋다. 이거. 오늘 밥만 맛있게 먹고 그게 무슨 인간이고. 돼지도 그건 할 줄 알지.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지. 소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경전을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 이거 좀 미안스럽게 하는 잔소리하자고 하는 것들. 육지에 보면은 드디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서 남을 위한 자제로운 방편이니까 스스로 걸리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고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강대한 본문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모두 다 뭘 갖췄다? 대자비심을 갖춘 것. 지혜로운 사람만이 자비심이 있는 것이야. 아까 현전지 반야바라밀은 뭘 했죠? 현전지가 반야바라밀로 연기를 깨뜨려보는 지혜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편백되고 옹졸하고 지 혼자 어질지 실제적으로 어질지 않아요. 내가 여기 쳐다보면은. 지는 억수로 어질다 생각해.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닌데. 태국이 이런, 선생님, 제 착합니다. 이거 아닌데. 그런적으로 착한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모습은 그지? 떼구정물이 꼬짝꼬짝 뚫는다 이거야. 그런적으로 안 착한 사람은 또 사람 다 착해요.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라. 근데 중생의 시비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중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대자비를 갖췄다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대자가 갖춰져? 대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대자, 대비를 갖추어서 어떻게 한다? 일체 중생을 애민히 여기고 가족처럼 생각해. 그래서 이런 거를 동체대비라고 얘기하죠. 보살심이. 그래서 반야신경 첫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간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 깊은 반야 바라밀, 아주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하고 나니까 오원 일체 인생을 가녀보니까 조견해보니까 조견 오원 개 공이더라. 집착할 만한 것이 없더라. 전부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능경에 얘기하듯이 인연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열애장이라고 해서는 본비인연이면 비인연이면 본비자연이다. 자연도 비자연이면 본비인연이다. 인연도 아니다. 법률심 기억나요?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라. 그럼 어떠냐?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견하니까 오원이 개공이다. 그리고 나니까 오원이 개공하고 나니까 진심마저 없는데 망상에 붙을 자리가 어떻게 했느냐. 옷이 없는데 이가 어디 달라붙겠느냐 이게. 서장 같은 데는 똥파리가 달게 되니까 피할 곳은 용광로 속으로 피해버려라. 용광로 속으로 피하면 나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 똥파리도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를 세우니까 전체가 일어나고 하나가 멸하니까 전체도 멸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체험상으로 해야 되죠. 여기서 대자 대비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기 시작하고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지만 어제 그것도 했는 그대로 연민히 여기되 뭐가 연민? 시명 연민이요. 적비 연민이요. 그죠? 연민히 여기서 연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이 말도 빛나게 되고 행동도 빛나게 되고 생각도 빛나게 되니까 서광이다. 광명을 비추어서 마음의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서 널리 비춘다. 좁게 비추는 게 아니라 널리 비춘다.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사람 길 가다가도 돌 하나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으면 아들 다치게 해서 치우게 되고 가다가 추적은 물건들을 쓰레기 있으면 전환생 같은 분들 자꾸 죽거든. 저 포획 한 바퀴 하면서 자기 손 적은 근데 표면에는 가서 담배 꽁초 있는 데로 가다가 막 차 가다 다 버려두고 길에 가다 버려두고 그러지만 그거는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운전 한참 하다 담배 꽁초를 콕 창밖으로 던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사업도 다 망해. 사업해가지고 시위해가지고 지나가다 담배 꽁초 버리는 놈들 시위가 자격도 없어. 어느 정도 하다가 돈 다 꼬라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만나서 어느 룸 살려서 술 처먹는다니 다 판단나. 인류 고급도 가지도 못해. 제일 저질러 가가지고 냄새 나는. 법률성이 비슷하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대자 대비하다는 거는 달마 스님이 출가할 때 그랬죠. 자, 여기 봐요.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다. 아주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밝고 빛나고 찬란하다 하더라도 결국 무엇을 빌리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다. 햇빛이 없고 형광등빛이 없고 촛불마저 없으면 이것은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이 마음의 빛은 아무리 캄캄하고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저절로 삐기 때문에 자등면 법등문이라 합니다. 제일 밝은 것은 지혜의 빛이요. 제일 빛나는 것은 지강이요. 제일 밝은 것은 신명이라고 담화 스님 출가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게 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보배는 신보라고 얘기합니다. 법보. 마음의 진리의 보배가 가장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고, 지금 이렇게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으로서는 법보를 이렇게 한번 들춰보는 시간이니까 굉장한 시간이라고 봐집니다. 박물관이 이렇게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거울 속에 이렇게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강령이 여기 나온 게 그겁니다. 서강 지혜의 강령으로 널리 비추어서 한 사람도 안 빠뜨리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쾌락케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난 괴롭힐까? 밑에 봐도 지기볼까 싶은 이내 마음을 해야 많아. 일로 와봐. 이거 쪼이다 하면 딱 까고 지대방에 이 새끼 죽으려고 자식이 이게 가지고 이빨도 몰라고 옆에 쳐다보면 와 저게 인간인가 아수란가 지금 생각하면 쪽팔려 죽겠지. 하기 배워도 예? 또 하려고 말해봤잖아. 오늘 아침에 커피 이제 부주시하고 서공생을 내 말에 예남에 묻다 이런데 서공생이 또 이제 내 말에 오시면 이제 커피 한 봉지씩 꼭 가져가시라. 그것도 내 것 아니잖아. 내 말 사람이 10명 이제 서울이고 뭐 다른 계속 커피공항에 또 대중공항에 들어가. 사람이 안 오면 커피도 안 와. 요새 커피 많지. 내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대중 오면 그것도 공약이 있어. 그 친구 자연스럽게 이치가 그렇게 돼. 사람이 100명 오면 커피가 어떻게 해? 그만큼 쌓여져. 줄어들고 쌓여져. 늘 그렇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은 원래 자비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어울리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커피 이제 콩스님 오면 무조건 한 봉씩 여가. 어제도 한 봉씩, 오늘도 한 봉씩. 네, 원주가 갈고 난 뒤에 이렇게 놔두고 이쪽으로 다 왜 그거 가져가노? 놔두지. 주머니. 한바탕 웃는데 법령씨가 아침에 내가 뭐라 했겠어요? 친구에 나오는 대사가 한마디 있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에? 많이 먹었다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한 방에 그냥 제 강심 못 당한다고 이래버려서 많이 먹었다 아이가. 부주의씨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본인씨는 사실 별로 커피를 안 좋아하시니까 얇게 타라. 그리고 오래 먹자. 예, 가는 거 길게 해서 합시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지쯤 되면 오매일려가 되고 잡념이 완전히 끊어지고 원행지라 원리전도 몽상이 되고 나면 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어디에 버티느냐, 유지시키느냐, 강대한 적정, 꿈이 없으니까 산란이 없잖아요. 적정한데 자기가 머물고 희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망상을 멀리 벗어나 보니까 마음에 장애가 있다 없다? 무예라. 이래서 강대, 적정, 희락, 무예, 법문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무주의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 고향 속에 머무른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사람이 법히 쾌락 속에서 또 장애 없이 마음에 보듬김 없고 스트레스 없는 데서 법의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법문할 때 글 문자 안 쓰고 말씀 문자 안 쓰고 뭔 문자 써요? 문 문자로 쓰는 거라. 효문도 이 문자가요. 예? 효문 할 때 문자? 예, 맞습니다. 문자? 예. 이쁜 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팔찌가 되면 왜 되느냐,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요. 야, 팔찌가 되면은 뭐라 했죠? 부동지, 그죠? 무생법인, 색자재, 몸뚱이가 이제 자유자재한 것이라 몸에 괴로움이 없어. 병원 갑니다. 뭐 병가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래 되니까 모두 다 이미 어떻게 강대 법문의 줄임말이죠. 이거는 안주라고 이제 안자를 옆에 간형격으로 해가지고 형용사를 해서 더 편안히 부사를 해가지고 이거 더 꾸며놨는 거예요. 간형격으로 해서 머문다는 말을 더 꾸며놨어요. 안주했다 어디에 적정, 강대, 무예, 법문 이래 하면 되겠죠.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뭐라 했죠? 강대, 적정, 희락, 무예, 법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 적정, 희락, 법문에 주했다 말하기 얘기는 너무 편안히 안주했다. 실이라는 말이 이제 더 받쳐주거든. 이미 퍼펙트하게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세간에 근작이익이나 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요 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다. 부지런히 이익을 나눠줍니다. 부지런히 이익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효명아, 우리가 보시할 때 보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할 거리를 만들어서 보시라는 거야. 괜히 안 해도 되는데 효용성이 있죠? 거리를 만드는 거야. 일부러 거리를 만들어서 보시하는 것이 부지런한 거야. 근데 내가 좀 머리 나쁘면서 부지런한 사람 조심해라고 그랬지. 괜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무 밑에다가, 밤나무 밑에다가 뭐 이렇게 소각장 만들어가 군밤 열리도록 한다든지. 세면도 잘 치워나니까 너무 부지런하게 치워가지고 다라이에 치워가지고 다라이도 못 쓰고 세면도 못 쓰고 하고 또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어떻게 난초 키우는 거 난초를 풀인 줄 알고 싹싹 다 배워버리고 아직까지 난초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지. 난초는 이게 꽃도 보지만 뭘 보는 거야. 잎사귀 새파란 거 겨울이 되면은 겨울 산을 오르게 되면은 잡초는 법렬성 같은 게 잡풀은 어떻게 노랗게 퇴색되고 없거든. 뭐만 남아있어요? 난초는 새파랗게 있다고 겨울산 올라오면. 그래서 겨울산 자주 올라가봐요? 사람이 아니지 뭐. 이 난초가 날만한 산에 이렇게 가면은 겨울산을 가잖아요. 잡초는 싹 죽고 없고 잡초는 삐빠래가지고 없거든. 근데 뭐만 있어요? 난초만 새파랗게 있거든. 안 믿어지는가 봐요. 무슨 불만을 가진 듯한 입이 툭 지나가지고 좀 수업을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는 제8제에서는 강대한 법문에 적정하고 희락하고 무예한 강대 법문에 안주해가지고 그런 글이 없다 하더라도 막 진해가지고 해야 돼. 거기서 그래야 돼. 경에 안목이 떠지는 거야. 거기에 모든 세간에 부지런히 이익을 지었다. 지금 얘기가 어떻습니까? 초지부터 해서 팔지까지 오면서 계속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모를 심어가지고 계속 나라가 이제 익어가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구지에 넘어가면 심자재가 되면 어떠냐? 막분을 해가지고 문학, 지금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강조가 탁 튀어버렸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아니한 게 없다. 다 있다 이거보다는 아니한 게 없다 이 말이 더 강조하는 거거든. 없다 이 말도 그냥 아니 나 없다 이 정도만 없다를 갖다가 하면서 뭐래요? 무예. 아니 앞으로 네 죽은 다시는 그런 게 없다. 그럼 뭐라 해? 갱무라 그래. 평생 없을 것이다. 이런 뭐라 그래? 다 똑같은 말이야. 없는 건 다 똑같은데 마음에 다시 잡념이 없다. 갱무 잡념이라 그래. 전무 잡념이라면 완전히 강조된 거야. 이렇게 요거보다 또 한 단계 원래 없다 이런 거 이렇게 하거든 사람이 뭐 이랬다가 요거 똑같은 말 여기 좀 강조된 거야. 있으니 없다. 다시 없다. 완전히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도 막불 이렇게 나오면 부정의 부정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도 뭐하면 해가 뭐하겠니 사실. 모두 다 적정지법이 아니고 어디서 적정지법이요? 강대, 적정, 희락, 무예지법 법문이라 그제?
현상이 보이나, 이제? 예. 요 글자만 아니라, 그제? 앞에 있는 글자 다, 그게 다 똑같은 거. 그래서, 막, 그것으로서 궁전을 삼아서, 궁전에 누가 살죠? 왕이 산다. 거지처럼 안 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법무사 살면서 궁전처럼 사느냐, 이것은 거지처럼 법무사를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 거지가 살면 이거 뭐가 돼? 법무사는 거지 소굴이요. 도둑놈 살면 도둑놈 소굴이 되고, 아무리 다리 밑이라도 왕이 살면은 궁전이다. 어쨌든 이 마음을 이제 궁전처럼 사지. 그래서 궁전을 삼아서 그 가운데서 안주했다. 마지막에 그렇게 심자지가 된 거지. 마지막에는 뭐가 있죠? 모두 다 부지런히 무상집업, 이무소득법, 아무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해가지고 소해는 평등하니라.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니까 드디어 부처의 건재만 십지보살이 되는 것이다. 하는 바가 평등하다 하는 것은 뭐가 평등하냐? 효무가. 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지받고. 이게 평등한 것이라. 타조 보고 날아가면 그 타조가 날아지나. 타조가 왜 못 난다 그랬지? 다리가 역시. 효무기를 왜 못 날지? 잘 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뭐 애가 못쓸 때 간다. 그럼 여기다 써봐, 날개. 한수 더 뜨면, 그래도 개 중에서 제일 잘 나는 새가 날개구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쉽지 뭐 이렇게 배우면 단순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다시 짚어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정말 예쁜들의 고마움, 자비로움, 그죠? 흔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느껴지는가? 나는 느껴지는데. 오늘 뭐 시 한 수, 한 꼭지 하려 했더니 그만하고 준비처럼 마치지.